네, 서울 관악구가 박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 모셔서 차장님 오셨는데 1차장님이신가요? 2차장입니다. 김용수 차장님 이름이 유사하셔서 업무가 만약에 1차장 업무라면 또는 실장에게 잘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의 R&D 불법 예산 삭감을 벌였습니다. R&D 예산이 15%나 삭감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도 중단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토대가 완전히 망가진 최대의 정책 실패 중에 하나로 기록될 사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이 발생했고 청년 연구 인력들이 해외로 떠나는 등 연구 현장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R&D 카르텔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버린 정책 실패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사이에서 첫째,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둘째, 누가 중심이 되어서 삭감을 지휘했는지, 셋째,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누가 설계해서 결정했는지, 넷째, 어떤 방식으로 각 부처, 여기라는 것은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혁신본부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각 부처의 R&D 예산을 담당하는 산하기관들에게 어떤 압박을 주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과기부가 R&D 진상조사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저기 PPT 화면에 있습니다. 김용수 차장님, 총리실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진상조사 TF 계획과 조사단 구성에 대해 보고 받으셨죠? TF를 구성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시죠? 네네. 저희 의원실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안이 보고가 됐는데요. 그걸 보면 삭감 지시와 전달 경위 등 타임라인 순서대로 재구성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기부가 R&D 주구부처로서 이러한 정책 실패를 복귀하고 성찰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과기부 차원의 진상조사만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R&D 불법 삭감 사태를 전모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TF 계획안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기정통부 내부에서의 R&D 예산 배분과 조정에 관해 그러한 사람들만 제한되어 조사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 아래 실질적으로 R&D 삭감을 지휘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2003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당시 2023년 기재부 예산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불가능한 조사입니다. 예산 삭감은 기재부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압박해서 추진한 사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과기정통부 자체 조사만으로 끝난다면 이는 과기부와 혁신본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대상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혁신본부 상하 간의 예산 재검토 과정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국무조정실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과기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 TF를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발족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조사 범위보다 더 크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취지도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기부에서 일단 하는 TF에서 하는 조사를 좀 보고 그 외에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는 좀 한번 관계부처 간에 같이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물론 대통령실은 지금은 다 분해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 자체만은 과기부 TF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은 알겠지만 거기에 기획재정부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을 잘 협의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 강력한 의견을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기정통부 스스로도 외부에서 진행된 사안은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 우리 임기근 차관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차관이 2023년도에 어디서 근무하고 계셨죠? 2023년도 초기에는 예산실에 있다 그 다음에 재정차관보로 옮겼습니다. 재정차관보. 그렇다면 그때 이 과정 속에 의사결정 과정 속에 어쨌든 있으셨던 거네요?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렇다면 요 과정을 기재부 재정차관으로 계셨다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우리 국무위원들과 의견인도 또 국민들도 궁금하실 텐데 이런 미래적인 대통령실의 결정에 의해서 과기부의 예산 삭감이 진행된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어떤 공식 라인을 통해서 협의하고 진행하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억이 나신 한도에서. 일단은 과학기획혁신본부에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요. 그 그렇죠. 안이 기재부로 넘어오게 되면 네. 그 다음 단계에서 기재부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일부는 정해가기도 하고 일부는 감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법상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국가 R&D 예산은 매우 중요하고 낭비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담은 거를 혁신본부가 설립된 취지에 맞춰서 조정된 안을 최종적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라인에서 한 번 더 보는 일주 정도의 기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이 다시 옥상옥과 책임과 권한에 혼선을 일으키는 점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24년 R&D 예산의 삭감 과정에서 이처럼 기획재정부 예산부처는 거기에 협의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여기서 답을 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아까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셔서 저는 여기서 이걸 담당했던 국과장들을 문책하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재정과 온전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지켜왔던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산산이 무너졌던 것이 지난 과학 예산 과도한 삭감이었습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숙했다는 점을 국무조정과 함께 협의해서 한번 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께 신뢰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조실 과기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개인적으로 2005년, 6년 행정부처의 장관실 비서로 일할 때 통일부 장관으로서 개성공단 설립과 당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매진하던 장관님을 동료로 있다가 다시 또 통일부 장관이라는 숙명적인 어려운 직을 맡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통일 관련된 기능, 인력들이 줄어들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앞으로 통일부 장관님 이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고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원상 회복입니다. 사실 지금 통일부는
조직과 기능 역할 편제가 지금 비정상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 기능이 없어졌고요. 교류협력국, 또 남북회담 사무국도 없어졌고, 개성공단 지원부서도 없어졌고, 연락사무소 지원하는 것도 없어져서 남북관계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부 통폐합을 시켜놨는데, 이거 전부 원상회복, 우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년 전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핵실험 전입니다. 아직 핵탄두를 갖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만 해도 그때 북의 핵무기 보유 추정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준으로 10개입니다. 많아야 20개. 그런데 작년 말로 지난 3, 4년 사이에 이게 2배 반 늘어났습니다. 최소 50개 내지 90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10개 이상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북한의 핵 능력을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가장 기묘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보당의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